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11강. 오늘은 한국 미디어 스포츠의 발전 과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추석 연휴를 지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한글날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수업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어,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어색하고 그런데 여러분도 좀 갑자기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이제 들어가는데 10월 말에 시험이 있죠. 중간고사가 27일 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지금까지 과제를 하나도 드리진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내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어, 이제 차근차근 우리 그 수업의 그 진도로 나가도록 하죠. 예. 다음 장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그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예, 어, 제가 이제 드디어 과제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과제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두 개를 먼저 올려놨어요. 제가 그 에드워드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수시 과제 1번하고 기말 에세이 주제 선정하는 과제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수시 과제 1번은 10월 18일 일요일까지고요. 그리고 기말 에세이 주제 선정은 25일까지입니다. 25일 그 다음 주. 그래서 이게 시험이 우리가 27일이라 사실 그 전에 숙제를 많이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예, 그래도 숙제를 너무 미룰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숙제가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길 바래요, 저도. 예, 그러니까 그 숙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좀 예, 이 시간이 아깝고 너무 그래서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그 요령을 적어놨습니다. 그 과제 페이지에 보시면은 첨부 파일이 있는데 그걸 열어보시면은 그 비교적 자세한 그 과제 작성 요령이 있으니까 예, 그걸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뭐 궁금한 사항은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꼭 확인하시고 예, 숙제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27일 날 있죠.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0월 27일 화요일 날 원래 우리 수업 시간에 그 오프라인으로 예,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으니까 뭐 알 수 없는데 시험 문제를 제가 내고 나서 예, 그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뭐 어떤 문제가 나가는지 몇 문제인지 뭐 예, 이런 걸 말씀드릴 테니까 뭐 이번 주말쯤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죠. 그래서 과제 두 개, 그리고 중간고사 준비, 예, 요거 이제 지금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예, 됐죠? 예, 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그 한국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의 역사예요. 역사이고 현황까지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 현실, 그쵸? 현황도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전망도 중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어떻게 흘러왔는지 과정도 봐야 돼요. 예, 그게 뭐 역사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미디어 스포츠의 뭐 간략한 역사, 뭐 어,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예, 간략한 한국 미디어 스포츠 역사와 현황 그리고 전망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국 미디어 스포츠의 기원과 발전이라는 예, 첫 번째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스포츠라는 게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뭐 한 19세기 말쯤이라고 봐야겠죠. 구한말? 그쵸. 예, 그때 이제 뭐 그 주로 이제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의 스포츠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야 비로소 미디어 스포츠라는 것도 시작한 거죠.
뭐 최초의 미디어 스포츠 미디어는 역시 우리나라는 신문이었죠. 예. 그래서 신문, 뭐 우리나라 미디어의 최초의 미디어도 신문이었고, 예. 여러분 이거 국사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다. 예. 뭐 독립신문, 황성신문, 예, 대한매일신보 이런 그 초창기 언론사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이 언론사들도 이 체육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예, 스포츠에 관한 기사. 그리고 뭐 이 체육이라는 게 이제 근대 문명의 하나니까 당시에 예, 신문물의 하나로서 이걸 하면은 뭐 정신도 좋아지고 예, 체력을 기르는 건 물론이거니와 협동심 같은 그 좋은 덕목을 달성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뭐 논설이라든가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 어, 이걸 이제 거의 뭐 최초의 한국 미디어 스포츠의 뭐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9세기 말, 1890년대 무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른 미디어는 예, 그 우리나라에서 그 잡지 있잖아요. 매거진. 잡지가 스포츠에 관한 잡지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알기로도 그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제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문예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쵸? 예. 문학 동인지 이런 건 많은데 스포츠를 다룬 뭐 잡지라든가 이런 거는 예,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예. 즉 그래서 뭐 잡지는 사실 미디어 쪽에서 잘 찾기 힘들고요. 그러면 이제 뭘로 가냐면 이제 라디오로 가는 거예요. 라디오 그 중계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1927년도에 전 조선 야구 선수권 쟁탈전이라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중계한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녹음 파일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미디어라는 게 사실 유명무실했죠. 그 이후에 뭐 어, 일제 강점기 때 뭐 이럴 때 예. 그걸 뭐 중계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생긴 다음에 뭐6.25 끝나고 1950년대 이후 뭐 사실 제대로 된 그 기술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뭐 6.25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50년대 말 이 무렵부터 예,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에 참화해서 그 복구하고 또 경제도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태동하는 거죠. 사실상 이 무렵이 우리나라 스포츠 미디어의 태동기라고 봐야겠습니다. 1958년 예, 그 유명한 그 58년 개띠들이 태어난 해죠. 예. 1958년 전국체전에서 성화를 봉송하고 또 마라톤을 하는데 이걸 이제 중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TV가 아니고 라디오겠죠. 당시에는 예. 그 라디오로 중계를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뭐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화 봉송이라는 게 뭐 이렇게 극적인 이벤트가 없잖아요. 뭐 누가 누구한테 어디서부터 뛰고 뭐 중계하고 그러니까 그 뭐 의미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뭐 상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중계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마라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이 최소 2시간 이상을 예, 그냥 중계해야 되는데 이게 뭐 선두가 바뀌거나 이런 극적인 상황이 거의 없잖아요. 뭐 그쵸? 그러니까 뭐 이 선수는 어떤 선수고 뭐 지난 대회에서 누가 우승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 중계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마라톤을 중계를 했었다는 얘기죠. 마라톤을 중계했다는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마라톤 강국이었잖아요, 당시에. 그 1936년 그 베를린 올림픽 때 송기정 옹이 당시에 금메달을 땄었고 물론 일본 대표로 나갔지만 그 이후에 1947년도에 그 서윤복이라는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적도 있고 우리나라가 그 마라톤 강국이었거든요. 그 해방 직후 요 무렵에. 예.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마라톤 중계를 한 게 아니었을까 이게 저는 추측합니다. 예. 요 밑에 사진에 보시면은 왼쪽은 뭐 독립신문 그 예, 그
모습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기사 사진의 일부분인데 1922년에 그 메이저리그 올스타가 한국을 방문해서 친선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22년에 무려 예, 예. 제가 일전에 한 말씀드렸죠. 1920년대가 그 메이저리그를 비롯한 미국 스포츠의 황금기였다고. 예. 근데 당시에 그 올스타들이 한국에 와서 친선 경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당시 조선일보가 이게 취재해서 쓴 기사입니다. 이게 보면 한자로 써 있어가지고 좀 어려우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은 뭐라고 쓴 거냐면은 이 부분 뭐라고 쓴 거냐면 이게 조선일보사 여기 5글자 위에서 조선일보사죠. 조선일보사 급 각 단체 후원 하에 뭐 이런 얘기. 여기 급이란 얘기는 엔드입니다. 엔드. 조선일보와 예, 각급 단체가 후원한 상황에서 용장 맹사의 전투 이게 뭐 용장 맹사는 용감한 장군과 뭐 마찬가지로 그 사나운 그 사자는 여기서 이제 뭐 군사 뭐 이런 뜻인데 선비 사자인데 굉장히 용감하고 용감한 뭐 장군과 그 병사들이 전투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야구 경기를 한 것을 전투에 비유한 거죠. 뭐 옛날 얘기니까. 그리고 뭐 응원의 목소리가 뭐 경천 동지하게 울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그 요 글자는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보통 이런 경우에 여기 이 부분 이게 원래 경자가 와야 놀란다 할 때 경자가 와야 맞는데 이게 뭐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튼간 그래서 이건 응원이란 얘기고요. 응원의 성 그러니까 응원의 목소리가 뭐 하늘을 놀라게 하고 뭐 땅을 움직이게 했다 뭐 이런 뜻이니까 굉장히 옛날엔 좀 이렇게 과장법이 좀 심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글자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이게 당시에 그 헤드라인을 뽑는 그 방식이니까 지금 보면 재밌죠. 한 98년 전에 그 스포츠 미디어들이 어떻게 제목을 뽑았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미디어와 스포츠가 어떻게 동시에 성장을 했나 한국 스포츠 이 산업계에서 보시면은 이제 60년대로 넘어가요. 아까 58년까지 했으니까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고 4.19 혁명은 그 이승만 정권의 그 독재와 무능에 항거하는 그 국민적인 저항이었고 이제 그 4.19 혁명으로 인해서 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데 당시에 지금 민주당 말고 당시 민주당이요. 당시 민주당이 정권이 들어서는데 민주당이 그 정권을 잡고 나서 굉장히 그 좀 무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뭐 신파와 구파의 갈등 이러면서 물론 뭐 아직 민주주의에 걸음마 당겼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뭐 정권을 잡자마자 잘하기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좀 무능하고 좀 답답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도. 이제 그래서 그때 그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다음 해에. 그게 이제 5.16 군사정변인데 그래서 군사 정권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에 싹이 막 틀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뭐 군홧발에 밟힌 거죠. 그 민주화의 싹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군사 정권이 생긴 이후에 어, 좀 권위주의적 통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신문의 면수를 8면으로 제한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는 이제 뭐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이렇게 딱 끝났는데 스포츠 기사도 문화면의 일부로 들어갔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 고정 지면이 있었습니다. 뭐 많지는 않았지만 예, 당시에 스포츠라는 말을 썼는지 뭐 체육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래서 스포츠면 혹은 체육면에 그 일부 고정 지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군사정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군인 아무래도 이제 체육이라는 게 그 군대 훈련과도 통하는 면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그 체력 단련을 하려면은 뭐 스포츠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어 그리고 또 이제 군사정부니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니까 어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정권의 정통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위를 올려서 우리 정권의 정통성도 확보하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 스포츠를 통해서 국제 대회에서 입상하면은 대한민국 그 태극기가 올라가고 시상식에서 애국가도 연주되고 이게 국위 선양이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엘리트 체육을 발전시켜야 된다. 해서 만든 게 이제 체육진흥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1962년에.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국가대표 선수들 연금도 받고 뭐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군대도 면제해주고 남자 선수들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이제 그 토대가 이때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엘리트 체육 위주의 국가 주도 정책. 국가가 이제 주도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콘텍스트, 맥락,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파악할 때. 그래서 장충체육관이라는 게 1963년에 생기고 태릉선수촌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다 진천으로 갔지만 예, 태릉선수촌이 생긴 게 1966년인데 이거를 이제 외우려고 억지로 하면 잘 안 외워져요. 장충체육관 1963년, 태릉선수촌 66년. 그럼 나중에 헷갈리죠. 65년인가, 63년인가, 73년인가 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무조건 외우라고 예,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아, 61년도에 군사정부가 생겼는데 국위를 선양하고 싶고 그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위상을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갖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스포츠로 국위를 선양하자. 그래서 체육진흥법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예. 그리고 그래서 체육을 진흥하려고 하다 보면 체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수들이 훈련도 해야 되고 경기도 해야 되는데 시설이 없네. 그쵸? 체육관이 없습니다. 지어라. 그래서 다음 해에 완공. 그래서 1963년도에 예, 장충체육관을 완공하고요. 태릉선수촌이란 것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싶어요. 이거 훈련을 이렇게 뭐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하면 효율적이지가 않고 잘 안 돼. 모아놓고 군사훈련 시키듯이 합시다. 그래서 태능이라는 데가 지금은 뭐 그 서울하고 경기도에 바로 그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뭐 아파트도 많고 이제 도시화가 됐죠, 물론. 근데 당시에는 진짜 완전 시골이었고요. 예.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능이라는 데가 옛날에부터 배밭이 많아요. 그 먹골배라고 해서 태능에 예, 그 배밭이 많고 또 갈비집, 예, 태능 갈비가 유명해요. 그래서 갈비집들이 주변에 뭐 이렇게 있고 그런 데였는데 제가 이제 군 생활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근데 어, 그 뒤에 산이 있고 불암산이라고 예. 외딴 그냥 데예요. 시골이고 거기다가 그 선수촌을 진 거예요. 예. 자, 국가대표 선수들 여기다 모아놓고 빡시게 훈련시켜. 거의 군사훈련 시키듯이. 거의가 아니라 사실상 군사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둬놓고 네, 외출, 외박 금지 훈련만 해. 아침 6시 일어나서 불암산 뛰어갔다 오고 오전 훈련하고 밥 먹고 오후 훈련하고 밥 먹고 저녁 훈련하고 밥 먹고 훈련만 하는 거죠. 예. 그래 이제 설계하고 계획하고 입안하고 건설해서 완공한 게 이제 몇 년 걸려서 1966년이었다 이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몇 년도에 뭐가 생기고 이걸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스포츠라는 게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예. 뉴스거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을 만들면 안 될까? 라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일간 스포츠라는 신문이에요. 이게 1969년도에 그 한국일보사가 만든 예, 자매지예요. 한국일보가 지금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일보가 그
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 장기영이라는 그 분이 이제 사주였는데, 예.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들이 뭐 이어받고 그랬었어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일보가 굉장히 큰 회사였죠. 예, 특히 박정희 정권 그 하에서는 잘 나갔습니다. 이 회사가. 그 장기영이라는 분이 호가 백상이에요. 백상. 예, 백상. 여러분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백상이라는 이름을? 그, 그 시상식 중에 백상예술대상이라는 게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문화예술계의 그 시상식을 하는 게 해마다 있거든요. 그 백상이라는 게 그 이 한국일보 사주였던 장기영 씨의 그 호에서 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기영 씨가 그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장관도 하고 그 IOC 위원도 하고 굉장히 그 체육계나 그 정계의 그 거물이었습니다, 당시에. 물론 뭐 언론사 사주였지만. 그래서 이제 막강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일간 스포츠라는 신문도 창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그 봉황기 고교야구, 예, 그 모든 학교가 지역 예선 없이 여름방학 때 하는 그 봉황기 고교야구 대회도 만들고 일간 스포츠 후원으로, 예, 한국일보 후원으로, 예, 이랬습니다. 일간 스포츠라는 신문이 이제 창간해가지고 스포츠를 본격적으로 이제 기사화하기 시작한 거죠. 예, 스포츠만 가지고도 신문을 만들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물론 뭐 스포츠 기사만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연예 기사도 넣고, 또 만화, 연재 만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 고우영이라는 작가가 그리는 삼국지를, 예, 이제 연재를 해가지고 히트를 칩니다. 사람들이 일간 스포츠를 사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우영이라는 작가의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70년대 내내 거의. 예. 일간 스포츠가 그래서 히트를 쳤죠. 70년대 아주 데이트를 친 신문사입니다. 이제 그랬는데 80년대 이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가 생기잖아요. 프로야구 82년도에 생기고 프로 축구 83년 뭐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당시에 프로 복싱 인기였고 또 씨름도 인기였고 80년대에 이제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 이런 신문들이 줄을 이어서 창간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매일 뉴스거리가 있는 거예요. 프로야구를 매일 하니까 거의.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못지않게 연예 기사도 생산을 하죠. 연예인들 뭐 스캔들, 네, 이런 거. 예. 어,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스포츠 신문에 머릿 기사가 있는데 그 최수종이라는 연예인 아시죠, 여러분? 최수종. 예. 그, 그 형이 제 고등학교 9년 선배입니다. 예. 그 몇 살인지 아시겠죠? 대충 그 나이를. 예. 고등학교 9년 선배인데 그 최수종이라는 그 연기자하고 하희라라는 연기자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둘 다 당대 톱스타였는데 결혼을 했고 이제 나중에 그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스포츠 신문의 머릿 기사, 일면 머릿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은 아들 낳았다였습니다. 예. 예. 그 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1년 후에. 예. 그게 이제 그 스포츠 신문의 일면 머릿 기사였으니까 예. 뭐그 연예 기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겠죠. 뭐 연예인들 뭐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걸로 먹고 살았어요. 사실 그때 뭐 스포츠도 중요했지만 이런 신문들이 어 여러분 요즘에 디스패치라는 그 언론 매체 아시죠? 디스패치. 예. 그 약간 파파라치 비슷하게 그 인기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특히 스캔들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뭐, 미혼 남녀가 사귄다는데 그게 뭐 스캔들은 아니죠. 그게 뭐 연애담이죠. 예. 그 연애 기사를 이제 특종을 많이 하잖아요. 디스패치가. 예. 근데 이제 디스패치라는 그 언론사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원래는 스포츠 서울에 연예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서가 이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오랫동안 예,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스포츠 신문사들이 구조조정도 하고 경영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예부가 이제 말하자면 뭐 잘린 거예요. 예, 잘렸는지 나가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독립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디스패치예요. 예. 그러니까 전 스포츠 서울 그 연예부 기자들이 독립해서 이제 아예 그냥 우린 이걸로 우리 그 환우물을 파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디스패치라는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예. 자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1980년대에 그 제5공화국이 생기죠. 전두환 정권에서 당시에 이제 3S 정책이라는 걸 피는데 이 3S는 이제 스크린, 스포츠, 그리고 섹스. 예. 그래서 이제 3S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스크린이라는 게 이제 영화, 그쵸? 뭐 혹은 뭐 텔레비전. 예. 그리고 섹스는 뭐 섹스고요. 예. 뭐 성상품화 같은 거. 예. 그리고 스포츠는 뭐 스포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덜 갖고 그냥 이렇게 국민들이 놀게끔 해주는 이런 거를 뭐 비공식적으로 3S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가적인 방침이 있다 보니 당연히 그 S 중에 하나가 스포츠니까 그 스포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프로야구 그 초창기 6개 구단 중에 하나가 MBC였어요. MBC 청룡. 지금 LG 트윈스의 전신이 그 MBC 청룡인데 그 MBC가 바로 그 11번 채널 예, 방송국 MBC예요. 방송국 MBC가 그 초창기에 프로야구 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중계도 많이 하겠죠. 예.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씨름, 뭐 축구,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중계했죠. 어, 복싱. 예. 80년대 내내 거의 주말에 예, MBC, KBS에서 프로복싱을 중계 안 한 날이 없습니다. 예, 거의 예, 매주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88 올림픽, 뭐 86년 아시안 게임,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뭐 이런 그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도 같이 성장을 했죠. 이런 이벤트와 함께.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고우영 화백의 그 회고예요. 예. 고우영 화백이 그 일간 스포츠에 삼국지를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말하자면 국민 만화가가 됩니다. 예. 그 지금의 무슨 허영만이나 이현세 같은 요즘 세대는 사실 다른 예를 들어야겠네요. 무슨 뭐 좀 미생의 윤태호 작가라든가 예. 뭐 부산행이나 그 반도의 연상호 이런 그 웹툰 작가 주호민 뭐 이런 웹툰 작가들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더 익숙하죠. 이런 사람들처럼 스타가 된 계기가 이 고우영 화백이 1972년부터 일간 스포츠의 삼국지를 연재하면서부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2004년도에 회고한 내용인데 아마 이때 당시에도 그 암투병 중이었고 뭐그 직후에 아마 사망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그 자신과 일간 스포츠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 회상한 그 구술을 받아 적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일간 스포츠라는 그 신문사가 예, 한국 그 미디어 스포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렇게. 예. 자, 그리고요. 다음. 자, 미디어와 스포츠 간의 역학관계. 파워 릴레이션스. 그 앞서 한번 얘기 한번 있었죠. 예. 누가 과연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항상 중요하죠. 예. 예전에는 미디어가 완전 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사가 저희 우리가 중계 좀 할 테니까 저기 경기 시간 좀 이 시간 맞춰 주시고요. 뭐 어떻게 다 이렇게 막 그 맘대로 했습니다. 예. 예전에 TV 채널이 3개밖에 없을 때는 11번, 9번, 7번밖에 없을 때는 KBS 1, 2 그리고 MBC 이렇게 3개밖에 없을 때는 프로야구 경기를 TV에서 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야간 경기를 하는데 예, 그 굉장히 그
야간 경기 하는 시간이 TV로서도 굉장히 황금 시간대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야구는 또 시간이 뭐 길잖아요. 적어도 3시간은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예. 축구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 9시 뉴스가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예, 9시 뉴스를 안 보면은 하루가 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9시 뉴스에서 그 보도해주는 내용, 또 논평하는 내용을 뭐 진리라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예.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야구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6시 반에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 6시 반에 시작하면은 야간 경기를 9시까지 끝나질 않잖아요. 2시간 반에 어떻게 끝납니까, 야구가. 예. 3시간에도 끝나기 힘든데. 그래서 일단 6시에 시작합니다. TV 중계를 한다 그러면은 자, 오늘 야간 경기 중계할 테니까 6시에 시작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관중들은 그걸 모르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6시 반에 시작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6시 반에 맞춰서 갔는데 벌써 하고 있어, 경기를. 이거 뭐야? 그래서 보면은 아, 오늘 TV 중계 있어서 6시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이, 나 일을 못 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간 그런데 근데 이제 6시에 시작을 해도 3시간이 돼서 9시가 됐는데 안 끝날 때가 많잖아요, 보통. 그쵸? 그럼 어떡합니까? 방송국에서 중계를 끊어요. 예. 정규 방송 관계로 중계를 마칩니다.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씨, 지금 제일 중요한데 막 9회 말에 막 역전이 되네 마네 하는 상황인데 중계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 그다음에는. 예. 80년대 이럴 때 9시에 중계 방송하면서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막 이랬어요, 진짜 저 어렸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스포츠 뉴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제. 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 우리 팀이 이겼을래나? 궁금하다. 어떻게 됐을까? 막,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스포츠 방송국이 완전 갑 중에 갑이죠. 경기 시간 맘대로 조정해. 아무 때나 끊어. 그쵸? 예,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이나마 인기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지, 인기 없는 종목, 뭐 비인기 종목, 이런 종목은 중계를 아예 안 할 뿐더러 하더라도 중계권료 같은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 스포츠 단체에서 고마워했죠. 우리 게임을 중계해주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그 방송국 관계자나 PD한테 뭐 이렇게 뒷돈을 찔러주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죠. 예. 그런데 세상은 바뀌죠. 예. 그래서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중계권 경쟁이 심화되죠. 이제 이건 뒤에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불관계가 바뀌어요. 예. 방송국이 아쉬운 거예요. 예. 콘텐츠를 갖고 있는 쪽이 이제 요즘은 완전 갑이죠. 예. 방송국이 예전에는 내가 중계해 줄 테니까 그 시간 좀 조정하고 알았죠? 예. 이랬는데 요즘에는 중계권이 얼마 줄 건데요. 뭐 그 몇 년 계약할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쪽에서 따지기 시작하죠. 경쟁이 붙어요. 채널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뭐 방송국이라 봐야 뭐 한 두 개밖에 없었는데 KBS, MBC. 예. 근데 요즘에는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으니까 경쟁사들이 이건 뭐 누가 얼마에 낼지 모르는 거야, 입찰 가격을. 그러니까 중개권료는 계속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기 나오면은 뭐 마찬가지로 다양한 그 중개권료 그 액수가 나옵니다. 예, 뭐 그 변화되는 과정도 나오고 이걸 뭐 다 외울 수가 없죠, 당연히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제 비교적 최근에 그 수치를 보면은 프로야구가 TV 중계권료로 연간 약 360억 원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이것도 최신 기준은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TV 말고 모바일, 인터넷 이런 뉴미디어 쪽으로는 연간 200억 원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건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최신 그 계약에서는 제가 그걸 지금 확인을 해서 여기 적어드리지 못했는데 분명한 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오히려 이쪽 시장이 더 커요. 모바일 인터넷 쪽 시장이 더 큽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쪽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TV로 보는 경우보다
예, 휴대폰이나 그 뭐 컴퓨터 혹은 뭐 그 아이패드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로 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 스포츠 중계를. 예. 앞으로는 점점 더 할 테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커지죠. 이렇게. 예. 예, 당연히 커집니다. 이쪽이. 그래서 어, 그런 흐름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재는 뭐 360억 원, 200억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지금은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금액은. 예. 그러니까 뭐 이 금액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타이틀 스폰서의 규모도 확대된다. 이게 타이틀 스폰서라는 게 무슨 뭐 그 하나 원큐 뭐 K리그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야구는 뭐죠? 타이틀 스폰서가? 예, 까먹었네요. 일단 그리고요 뭐 아마 하나은행 솔일 겁니다. 지금 2020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는 예, 이런 식으로 그것도 X가 점점 커지죠. 시장이 커지니까. 근데 그게 이제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큰 거죠. 예. 매일 미디어 중계할 때 그 타이틀 스폰서가 노출되니까 그걸 알죠. 스폰서도. 예. 방송국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부를 수 있고 또 비싸게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역학관계의 결론은 방송사가 갑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예, 콘텐츠 제공자가 갑이 되는 거죠. 예. 세상은 바뀝니다. 예. 예,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게 세상사의 이치예요. 예. 자, 한국 미디어 스포츠의 진화 과정.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보시면은 80년대 초반 요때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가 그 프로 스포츠가 생기고 또 칼라 TV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는 아닙니다. 그 80년대 이전, 이후, 칼라 TV 이전, 이후, 프로 스포츠 이전, 이후.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TV를 봐야 흑백이었고 라디오 중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뭐 70년대 이때만 해도 6, 70년대 70년대까지 60년대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라디오 드라마의 전성시대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농촌의 일상을 보면은 이제 뭐 하루 농사일 하고 예,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라디오 드라마 듣다가 이렇게 자는 예, 이런 그게 하나의 일과였어요. TV가 없는 집들은. 예. 그랬는데 이제 TV가 생기고 이제 흑백 TV의 시대가 잠깐 있다가 뭐 거의 곧바로 프로가 아니라 칼라 TV로 넘어갔죠. 예. 음, 예, 이 얘기는 뭐 했습니다. 칼라 TV가 도입되면서 프로 스포츠와 함께 80년대부터 예, 미디어 스포츠가 급성장했고 여기에 이제 그 끓는 예, 기름에 불을 분 거는 예,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이죠. 예. 이 큰 이벤트를 겪으면서 이제 중계 기술도 발달하고 예, 세련돼진 거죠. 우리나라 그 스포츠 미디어가. 자, 이제 여기서 90년대로 넘어가죠. 다채널 시대 도래. 1992년도에 SBS TV가 생겨요. 예. 그리고 이미 경쟁이 또 치열해진 거죠. 하나가 더 늘어났을 뿐이지만 그 공중파 채널에 경쟁이 생기고 90년대 말부터는 케이블이 생겨서 스포츠 전문 채널이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것과는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요. 97년 요 무렵에 이제 한국 스포츠 TV라는 그 케이블 전문 채널이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서 프로야구 중계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나운서가 그 첫 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정규 방송 관계로 중계를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방송국들은 그 중계하다가도 뭐 드라마 시간 되면 끊고 뉴스 시간 되면 끊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스포츠만 한다 이거죠. 얼마나 좋았는지 저도 그 당시에 예. 야 이거 신세계다. 너무 좋다. 이랬습니다. 예. 이 90년대 말 케이블 방송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한국 스포츠 TV라는 데가 있다고 그랬죠. 99년쯤에 그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를 삼성하고 롯데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큰 싸움이 한번 났어요. 그
롯데 당시 호세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외국인 선수 중에 그 선수가 홈런을 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관중이 던진 그 무슨 물질에 맞았어요. 이렇게 몸에.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관중들하고 막 싸우고, 예, 관중들이 막 그 던지고 물건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대구에서, 예, 대구 경기장에서.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당시 그 경기를 중계했던 아나운서가 있어요. 케이블 TV에서. 예. 그 아나운서가 누구냐면은 바로 김성주예요. 예. 지금 그 골목 식당, 예. 그 사랑의 콜센터의 그 김성주가 복면가왕, 예. 당시에 그 아나운서였습니다. 90년대 말에 그 케이블 TV에서 그 스포츠 중계를 하던 아나운서였다가 이제 MBC로 들어가서 뭐 이제 그 프리로 나오고 뭐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랬는데 뭐 그런 또 예, 뒷얘기가 있어요. 하여튼간. 예. 자, 스포츠 전문 채널 요즘에는 많아졌죠. 예. 뭐 스포 TV 그리고 뭐 골프만 전문으로 하는 채널도 많고 예, 스포츠 전문 채널이 뭐 수십 개 되죠. 요즘에 보면 예. 뭐 유료 채널도 많고 예. 좋은 세상입니다. 예, 진짜. 그 밖에 이제 기술적으로 신규 미디어의 출현, 뭐 IPTV라든가 DMB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기술적인 그 요인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서나 예, TV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예. 뭐 운전하면서도 TV를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예, 뭐 길거리에서 TV 보다가 예, 그냥 집에서 계속 볼 수 있고 이렇게 모바일로 뭐 이러니까 이제 점점점 그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거죠. 어, 여러분들은 사실 복받은 세대예요. 예.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보고 싶어도 못 본 게 너무 많았어요 이전에. 보다가 중단되는 것도 있고 뭐 유럽의 뭐 프로축구를 생중계로 본다 이런 거는 뭐 상상하기 힘들었죠 예전에는. 예. 요즘에는 뭐 다 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포털 사이트를 통한 생중계 그 다음이나 네이버로 보는 사람이 많죠 요즘에는. 어찌 보면 더 많을 겁니다 이게 그 TV로 보는 사람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 그러니까 이제 역전되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얘기하지 않은 게 스포츠 신문의 쇠퇴. 그러니까 스포츠 신문은 뭐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포츠 신문 이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신문이라는 게 그 속성상 인쇄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늦잖아요. 예. 그럼 이미 뭐 다 아는 거, 예. 그 뭐 보면 뭐 합니까? 예. 더군다나 기사는 이미 포털로 다 읽었는데, 그쵸? 그 사람들이 종이 신문을 사서 보질 않아요. 예. 그 자기들도 알죠. 야, 누가 요즘에 우리 신문 사서 보겠냐? 90년대 초반, 중반만 해도 스포츠 신문이 정말 전성기였어요. 예.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다 스포츠 신문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시간 때우기 딱 좋으니까 한번 2, 30분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쓱 버리고 예. 그 선반에다 얹어놓고 이렇게 그냥 집에 갔어요. 어차피 집에 가져갈 필요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이제 남이 보다가 놓고 간 거 이렇게 나도 주워서 보고 이랬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흔한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에서. 근데 요즘엔 누가 뭐 신문을 지하철에서 봐요. 예. 보더라도 휴대폰으로 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스포츠 신문이 이제 아직도 있긴 한데 사업의 그 방향을 바꿨죠. 그러니까 온라인에 그러니까 포털에 주로 예, 기사를 공급해서 그 뭐 그거에 대한 광고라든가 뭐 공급 그 비용을 받아서 이제 그 유지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예. 사람들이 뭐 어떤 그 포털에서 이제 스포츠 관련 기사를 소비할 때 그 어느 회사인지 모르고 그냥 보잖아요. 제목만 보고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제목으로 낚시하는 이런 것들이 많죠. 예. 이제 그걸 또 그 예방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뭐 그 이제 사용자들한테 그 자기가 선호하는 매체를 고를 수 있게 이렇게 예. 뭐 그래서 필터링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저는 네이버를
그냥 로그인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가끔씩 보고 후회할 때도 있어요. 이게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제목과 다른 기사 뭐 이렇게. 예. 이제 스포츠 신문이 이제는 예, 종이 사업은 예, 이제는 없습니다. 예, 거의 예, 포털 기사 공급으로 먹고 살죠. 이거는 뭐 외국의 유명 매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뉴스위크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잖아요, 미국에. 예, 그 주간 시사 주간지인데 이제 잡지 발행을 안 합니다. 그냥 온라인만 예, 운영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어, 스포츠가 국내 미디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많죠. 예. 2002 월드컵 앞두고 대형 HDTV 판매 급증. 이런 그 대형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 가전제품, 특히 텔레비전 판매량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거 큰 화면으로 선명한 화면으로 한번 봐볼까?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그리고 미디어 기술 발전의 기여. 그러니까 중계 방송도 자꾸 하면 늘잖아요.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이라든가 뭐 다양한 각도의 그 앵글 뭐 이런 그 기술적인 발전도 뭐 과거에는 없던 그 뭐 드론을 이용한 카메라 설치라든가 골대 뒤에 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 어, 점점 발전하죠. 뭐 마찬가지로 스포츠 중계 방식의 발전. 그러니까 점점점 시장도 커지고 이벤트가 국제화되고 대형화되면은 중계 방송의 기술 혹은 방식도 크게 발전하고 그 우리나라 스포츠 미디어도 그래서 많이 발전했죠. 예. 자, 다음 한국 미디어 스포츠 역사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게 글쎄요, 뭐 봅시다. 과거에 아까 얘기했듯이 스포츠가 국위 선양의 도구였고 국가 주도로 성장을 했었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올림픽 이런 데서 뭐 금메달 따면은 이제 그 당시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막 그 흥분한 목소리로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그 약간 그 선동적인 이런 식으로 중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시대는 지났고 예. 사람들이 뭐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금메달 뭐 이런 거에 이렇게 과거처럼 뭐 열광하거나 목매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뭐 시장으로 넘어갔죠. 예.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이 더 강하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디어 스포츠의 태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60년대 이후로 봅니다. 예. 뭐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뭐 사실 뭐 미미한 수준이고요. 예. 80년대에 그 급속도의 발전, 공생 발전기를 거쳐서 90년대에 이제 그 이해가 충돌하기 시작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비즈니스 경쟁기로 본다. 뭐 이 얘기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분류인데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다음 장에 나온 내용으로 통해서. 예. 근데 우리나라의 그 미디어 스포츠 약간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어, 서구에서는 이제 예, 미디어 기업 예를 들어서 뭐 팍스라든가 예, 또 뭐 터너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 프랑스의 카날 플러스 뭐 이런데 예, 어, 영국의 스카이 TV 뭐 이런데 이런 데들이 주로 이제 기업을 그 미디어 기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스포츠 구단까지 운영합니다. 예. 그게 이제 보통의 그 방식이에요. 서구 미디어 기업들이 그 운영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그 수직적 통합, 그쵸?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그 수직적 통합 혹은 계열화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진 않아요. 뭐 SBS가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약간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MBC가 뭐 프로야구 팀을 운영했던 적도 있고 SBS가 프로 농구팀을 직접 운영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SBS가 골프 쪽에 더 그 치중하고 있습니다. SBS 골프 채널도 있고 뭐 직접 그 골프 협회 쪽에서 이제 그 운영도 하고 그럽니다. SBS가. 그런데 어, 아직까지 그 서양식 모델까지는 안 갔고요. 우리나라는 그 대신에 이제 방송사들이 그 중계 그 일부 방송사들 특히 이제 공중파 3사를 말하는 거죠.
그 회사들이 아직도 많이 이제 장악하고 있죠. 예, 물론 뭐 이제 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분류하기로는 그 서구 모델을 통합적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그 독점 갈등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장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녹화가 약간 잘 안 됐는데 예. 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아유 참 다시 해야겠네요. 이 페이지를. 예. 자 봅시다. 2002년 월드컵 이후 이제 중계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전에는 방송 3사 즉 공중파 3사 KBS, MBC, SBS가 코리아 풀이라는 걸 결성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입찰에. 그래서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할 때 세 회사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같이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눠 가졌죠. 다 중계했습니다. 세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도 있었죠. 뭐 올림픽 때만 되면 모든 방송사가 다 스포츠만 하고, 그러니까 스포츠 안 좋아하는 사람도 다 그거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SBS가 말하자면 경쟁을 깨고 들어갑니다. 그 담합을 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6년 무렵에 2010년 밴쿠버 겨울올림픽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내요. 예. 그래서 단독 중계를 하면서 마케팅을 합니다. 올림픽은 SBS, 뭐 김연아는 SBS.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동계올림픽은 아무래도 인기가 여름보다는 적잖아요. 대체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겨울올림픽 때 인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연아가 있잖아요. 예. 김연아가 금메달을 딸 게 굉장히 유력했던 올림픽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SBS가 세게 예, 마케팅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KBS, MBC는 어때요? 벙찐 거죠. 아씨, 협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계속. 야, 나눠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얼마 낼 테니까. 근데 이제 협상을 하다가 결국 안 됐어요. 뭐 방송위원회에서 중재도 하고 뭐 이랬는데 결국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MBC, KBS는 그때 올림픽에 취재단도 안 보냈어요. 아이씨,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뭐 SBS 잘해봐라, 뭐 이러면서 그러고 보도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쵸? 누가 금메달 땄습니다. 이러고 끝. 이렇게 이제 보도량도 굉장히 적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송사들끼리 경쟁하면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MBC, KBS가 당시에 이제 비판하는 논리는 이제 뭐냐면은 그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이전에 다른 얘기 잠깐 할게요. 예. 어, 이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제 90년대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맹활약하면서 그 중계권을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메이저리그를 뭐 이렇게 중계할 일이 없었잖아요. 할 필요도 없었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MBC가 그걸 이제 사왔고 그다음에 KBS가 이제 샀는데 그러던 와중에 ITV라는 그 당시 인천방송이라는 ITV라는 회사가 그 박찬호를 비롯한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사왔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랬고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MBC, SBS, KBS 얘기를 하면은 그 중계권 시장이 좀 약간 과열되는 양상을 띈 거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아무래도 값이 막 급등하잖아요. 그리고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이제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뭐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논리예요. 그러니까 SBS가 단독 중계를 함으로써 일부 지역에서는 뭐 SBS가 안 나오는데 이거는
시청자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주로 이제 KBS, MBC나 그쪽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예. 그런데 사실 지금은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의미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케이블이 없는 집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없는 집도 거의 없고,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뭐 전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예. 뭐 와이파이도 그렇고. 예. 여러분 뭐 와이파이 없는 그 생활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전기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 이 케이블이라는 게 어, 인터넷을 구독하면은 끼워주는 어떤 상품같이 돼버렸어요. 예. 여러분 인터넷이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케이블이 없이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미국 살 때 마지막에 한 5년은 TV가 없었거든요, 집에. 그냥 뭐 살았어요. 그래도 뭐 별 불편 없이. 예. 인터넷으로 웬만한 건 다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랬는데 어, 그래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그 이슈는 지금도 남아 있긴 합니다. 문제가. 근데 뭐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중계권은 앞으로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예요, 분명히. 2012년도에 밑에 사진 보시면은 JTBC가 WBC라는 그 대회 있었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예, 야구 국제 대항전에 단독 중계권을 따낸 적이 있습니다. KBS, MBC, SBS를 제치고, 예. 그 이전에도 월드컵 최종 예선 그 중계권을 JTBC가 따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다매체 시대고 다채널 시대고 그 중계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값은 당연히 올라가고 그 돈으로 스포츠 단체들은 예, 운영하고 뭐 이런 그 순환 구조가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었었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이 마지막 장 녹화를 두 번째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날아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녹화가 됐는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보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 양해를 바라고요. 예, 오늘은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 예, 2개 올린 거 확인하시고요. 시험 준비 철저히 하시고요. 예, 예. 자,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게 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